김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동생 수아가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를 버리라고 조언했는데 수아는 오히려 그 여자의 번호를 보내왔다. 언니가 직접 말해봐. 왜 안 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오자 지은의 세계가 뒤집혔다. 그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으로 그녀를 사로잡았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지난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장녀였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셨고 지은은 그에 맞춰 살아왔다. 결혼 정년기라며 선을 보라는 압박이 심했지만 지은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동생 수아는 24살,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유롭게 살았다. 수아가 온라인 채팅 앱에서 만난 민지라는 여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은은 충격받았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위험해. 게다가 여자라니 지은은 수아를 설득하려 애썼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가족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통화가 시작되자 민지는 차분하게 인사했다. 수아 언니시군요. 수아가 언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민지는 25살, 카페 바리스타로 일하며 밝고 솔직한 성격이었다. 지은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갔다. 수아를 그만 만나세요. 우리 가족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민지의 대답은 의외였다. 왜요? 수아가 행복한데 왜 안 돼요? 언니도 한번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지은을 흔들었다. 통화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민지의 일상에 대해 물었다. 민지는 고아원에서 자라 독립적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은은 그 강인함의 매력을 느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민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지? 그녀는 평생 남자만 좋아했다고 믿었다. 학교 시절 남자친구도 있었고 지금도 주변에서 소개받는 남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왜 이 여자의 말이 가슴을 울리는 걸까? 다음 날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통화 죄송해요. 더 이야기 나눌까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민지는 기꺼이 응했고 둘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수아는 모르는 채로. 수아는 지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며 지내고 있었다. 부모님께 들키면 큰일 날 테니까. 수아는 민지를 처음 만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솔직함에 끌렸다. 민지는 수아의 디자인 작업을 칭찬해 주었고 곧 오프라인 데이트로 이어졌다. 너랑 있으면 자유로워, 수아는 민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반대가 부담스러웠다. 언니가 왜 그래? 나 행복한데, 수아는 지은에게 민지의 번호를 보내며 대응했다. 그게 언니를 설득할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지은과 민지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 가족이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수아를 만나면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은은 그 말에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려 자유를 잃어가고 있었다. 나도 그래요. 항상 장녀로서 완벽해야 해요. 둘은 공통점을 발견하며 가까워졌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동생의 연인을 빼앗는 기분이었지만 민지의 매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한 주 후, 지은은 민지를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민지는 실제로 더 매력적이었다. 짧은 머리에 밝은 미소, 자신감 넘치는 태도. 언니, 만나서 반가워요. 민지가 손을 내밀자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들은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어졌다. 수아는 착하지만 때론 외로워 보여요. 언니가 지켜주세요. 민지의 말이 지은을 자극했다. 지은은 자신도 외롭다는 걸 깨달았다.
만남 후 지은의 내적 갈등이 시작됐다. 이건 잘못된 거야? 수아를 배신하는 거잖아. 하지만 민지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기뻤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동성애자는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농담을 할 때마다 불편했지만 이제 그게 자신과 관련될 줄이야. 부모님은 더했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해라고 늘 말씀하셨다.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수아는 민지와의 데이트를 즐겼다. 오늘 언니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수아가 물었지만 지은은 대충 넘겼다. 민지와의 만남을 숨기며 지은은 점점 깊어지는 감정을 느꼈다. 이게 사랑인가?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민지는 수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은에게 관심을 보였다. 언니랑 화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 말에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파일의 끝부분에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은은 민지에게 고백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수아를 상처 줄 일이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수아를 설득하기 위한 핑계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익스큐스가 아니었다. 둘은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가 요즘 바빠서 민지가 말하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수아는 민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결혼할까? 수아가 민지에게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었다.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가 허락하면. 지은의 내적 충돌은 깊어졌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며 정상적인 척했지만 밤에는 민지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를 검색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었고 사회적 낙인이 심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건 일시적인 착각일 거야. 이지은은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그 착각이 현실이 됐다. 수아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언니, 요즘 왜 그래? 민지 번호 보낸 후로 연락 없네.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바빠서라고 둘러댔다. 실제로 지은은 민지와 매일 통화했다. 민지는 수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은에게도 관심을 줬다. 언니는 왜 솔로예요? 예쁘신데 그 말에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가족 식사에서 긴장감이 폭발했다. 어머니가 지은에게 집원에 선 봐라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아직 안 돼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신당할까 봐 걱정이다. 수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식사 후 수아가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나 민지랑 진지해.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안 돼. 그럼 모든 게 끝나. 지은은 민지를 만나 고백했다. 나 너 좋아해. 민지는 놀랐다. 언니, 수아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참을 수 없어. 민지는 고민했다. 그녀도 지은에게 끌렸다. 수아는 밝지만 지은은 깊이가 있었다. 결국 민지는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비밀스러워졌다. 수아는 의심을 품었다. 민지의 태도가 변한 걸 느꼈다. 요즘 왜 그래? 다른 사람 있어. 민지가 부정하자 수아는 안심했다. 하지만 지은과 민지의 만남은 계속됐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건 배신이야. 동생을 상처 줄 권리가 없어. 하지만 민지의 키스에 모든 걸 잊었다. 그들의 첫 키스는 공원 벤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사회적 압력이 지은을 짓눌렀다. 직장에서 동료가 동성애 드라마를 비웃었다. 그런 건 비정상이지. 지은은 참았지만 속으로 울었다. 부모님은 수아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수아가 왜 남자친구 안 데려와?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지는 선택의 압박을 느꼈다. 수아와 지은 사이에서. 수아는 순수해. 언니는 강해. 민지는 지은을 선택했다. 수아에게 미안하지만 너랑 있고 싶어. 지은은 기뻤지만 후회가 밀려왔다. 이제 수아에게 어떻게 말할까? 파일 끝에서 대치가 임박했다. 수아가 민지의 핸드폰을 받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수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지의 핸드폰에 지은과의 애정 메시지가 가득했다. 언니. 어떻게? 수아는 울면서 지은에게 달려갔다. 너 미쳤어. 내 연인을 빼서. 지은은 변명할 수 없었다. 미안해, 수아야. 의도한 게 아니야. 하지만 수아는 믿지 않았다. 온라인 여자 버리라고 한 게 이 때문이었어? 내가 원했어? 대치가 시작됐다. 자매는 집에서 소리쳤다. 수아는 가족 배신자라고 외쳤고 지은은 나도 고통스러워라고 대답했다. 부모님이 듣고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수아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언니가 민지랑 여자랑 사귀고 있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말도 안 돼. 너희 둘 다 미쳤어. 어머니는 울었다. 가족의 압력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지은을 쫓아냈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호텔로 피신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함께 할게 하지만 수아의 상처가 지은을 괴롭혔다. 수아는 우울증에 빠졌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수아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사회적 낙인이 두려웠다.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사랑을 선택한 게 잘못인가? 가족을 버린 대가야.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지만 한국에서 동성애 상담은 부족했다. 민지는 우리 도망칠까? 라고 제안했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가족 없이 못 살아. 수아는 복수심에 불탔다. 민지에게 돌아와 라고 애원했지만 민지는 거절했다. 수아는 지은의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너 동성애자야.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저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직장을 잃을 뻔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흔들렸다. 수아 때문에 미안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가족 모임에서 대화가 이뤄졌다. 수아는 언니 용서 못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중재했다. 우리 가족이잖아.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적 압력, 뉴스에서 동성애 차별 기사가 나왔다. 지은의 내적 각성. 내가 왜 숨겨? 진실을 마주해야 해. 그녀는 수아와 대화했다. 미안해. 하지만 내 행복도 중요해. 수아는 서서히 이해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고조된 갈등 끝에 지은은 선택했다.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수아는 용서했다. 언니 행복해. 하지만 민지와의 관계는 지속됐다. 사회적 각성.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부모님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결말 모든 게 안정됐지만 지은은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옳은가? 사랑을 위해 배신은 정당한가?